자, 2차 함수 할 건데 첫 번째. 그래서 1차 함수 할 때 엄청 강조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하고 넘어갈 거냐면 잘 봐야 돼 얘들아. 다항식의 형태 2차 다항식이라고 할게. 방정식의 형태, 부등식의 형태, 함수의 형태, 각각 어떤 형태로 주었을 때 이게 2차 방정식인지 그냥 2차 다항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뭐 2차 함수인지 다 알아야 돼. 이거부터 서론으로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 2차 다항식은 등호가 있을까? 없어. 알겠어? A 값은 0이 되면 안 되고 2차여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방정식은 등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우리 최근까지 했던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쌤이랑 지금 엄청나게 했잖아. 그게 2차 함수랑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2차 함수 나갈 거라고.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2차 부등식은 뭐 이건 나중에 할 거야. 뭐 지금부터는 중요하지 않아. 부등호 비호를 쓸 때 2차 부등식이야. 알겠어? 지금부터는 눈빛을 엄청 확인할 거야. 눈빛이 흐려져 있다. 그럼 진짜 날라. 찾진 않을 거고. 함수는 이 함수라는 건 말이지. 함수라는 건 y는 fx를 함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 1차 함수 때 정말 많이 했지. 1차 함수 한 2주 정도 했잖아. 기억나지? 엄청 어려운 거 많이 했었잖아. 함수 하면서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냐면 x값을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 이 기억나지? 맞아?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x값 하나 넣었을 때 y값 하나 나와야 돼. 알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요것도 맞아. y는 fx는 같은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혹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야. 기본적인 형태를 정리하자면 요거거든. 내가 지금 설명할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은 실제로 함수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연립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거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무슨 말이냐?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 선생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 베타야?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야. 2차 함수의 형태는 뭐냐면 다행히 형태는 좀 배웠으니까 먼저 해볼게. 실제로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은 함수 두 개를 연립한 거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 2차 함수 형태 뭐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방금 얘기했고 y는 0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 y는 0이라는 건 실제로 뭐를 의미해? 좌표평면에서? x축을 의미하지. y는 0이라는 건 x축을 의미해. 알겠지? 그럼 봐봐. 요거 함수고 요거 함수야.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연립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이 y는 0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볼게. 대입법을 써볼게. 대입 정리하면 뭐가 나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와. 요거 두 개 연립했더니 이 방정식이 나오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2차 함수는 실제로 2차 함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최후창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최후창 계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으로 막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내가 그 연립 1차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 연결지어서 했던 거 기억나지? 맞아? 거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두 함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는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어. 방정식의 해가 함수 두 개, 그래프 두 개를 연립한 거랑 같다라 그랬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요거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이 y는 0이라는 건 x축이니까 요거겠지. 이거 x축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함수 두 개 만나는 교점이 뭐라고? 이 방정식의 해라고. 근데 2차 방정식은 x값이 두 개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좌표가 알파, 이 좌표가 베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결국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너네 이제 앞으로 수학에서 뭘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거 방정식은 2차 방정식, 즉 방정식은 그냥 함수 그래프 두 개 연립한 그래프 두 개 만나는 교점이라고 항상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먼저 우선이다. 만약에 내가 2차 함수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를 2차 함수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2차 함수로 풀면 엄청나게 쉬워져 그때부터는. 알겠지? 그래서 서로는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 기본적인 2차 함수의 형태부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다시 한번. 다항식은 등호가 없어. 2차 다항식. 방정식 너무 많이 있지 최근까지. 부등식은 나중에 할 거야. 함수의 형태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y는 fx니까. 맞아? 그래서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이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한 그 곡선으로 나오는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즉 뭐가 돼? 이거 두 개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이거 연립한 방정식을 봤더니 2차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ax제곱이라는 형태부터 시작할 거야. 2차 함수는. 알겠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a값은 항상 0이 되면 안 돼. 이때 a값은 항상 0이 되면 안 돼. 항상. 알겠지? 이해되니? 이런 거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형. 눈빛 다 제대로 괜찮지? 이 기본형을 대칭이동 시킬 거야. 대칭이동. 아니, 평행이동 시킬 거야. 평행이동. 알겠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게. 평행 이동이라는 거. 만약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싶으면 x에다가 x-p를 대입하라고 했었어. 1차 함수 할 때 썼다.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려면 y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 y-q를 대입하면 돼. 알겠어? 알겠니? 그러면 일단 기본형 먼저 한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 기본형은 첫 번째 a 값이 양수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제곱의 형태부터 볼게. 실제로 0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이렇게 막 그려져. 그걸 점을 다 이어봤어.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려지더라 이거야.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 알겠지? 혹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한번 볼게. 그러면 똑같아.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0 넣으면 0, 2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봐봐. 1 넣을 때랑 마이너스 1 넣을 때 함수값, 2 넣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을 때 함수값, 이때도 마찬가지야. 1 넣을 때 마이너스 1 넣을 때 함수값, 2 넣을 때 마이너스 2 넣을 때 함수값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2차 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냐면 제일 중요해. 어떤 성질을 갖냐면 대칭성을 가져. 무조건 어떠한 직선. 여기는 요거 기준으로 항상 좌우 대칭이야. 옛날에 우리 물감에다가 뭐 한 다음에 딱 접었을 때 완전 똑같이 나오잖아. 데칼코마니처럼. 무조건 딱 접었을 때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대칭성을 갖는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그런지 설명했으니까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져. 단호했듯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때 Y축이 이 정도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그 다음 A값이 음수면 아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졌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a가 0보다 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 아래로 볼록하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계수 a가 0보다 작았더니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그려졌어?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지? 그래서 이때 우리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해.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대칭성을 간다라고 했어. 요거 지금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x는 0에 대한 대칭이지. x는 0, 즉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y축에 대한 대칭이야. 맞아?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거를 축의 방정식 정한 거야 그냥. 혹은 대칭축이라고도 해. 대칭축. 근데 문제에서는 다 축의 방정식이라고 나올 거야. 알겠어? 말 그대로 축의 방정식이야. 축의 함수라고 하지 않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y축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니? 뭐 값이 다 0이야? x값이 다 0이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여기 y는 ax제곱이라는 요 그래프는 무조건 요 y축에 대한 즉 x는 0에 대한 대칭이야. 알겠어? 대칭성을 가져. 알겠니?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일 때만 생각해 볼게.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지. 맞아? 근데 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봤더니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해. 그럼 문제에서 막 이렇게 주어질 거야. x가 갑자기 뭐 0보다 작을 때는 뭐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합니다. 혹은 뭐 x가 0보다 클 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합니다라고 만약 주어진다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는 A값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합니다. A값 음수일 때 위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뭐? 대칭인 축. 대칭인 축을 중등수학에서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대칭성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칭성을 가지니까 뭐가 제일 중요했어 이제부터?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구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알겠니? 그 다음 용어 정리하자면 여기 있는 거 있지? 아래로 볼록하더라도 끝에 있는 점 하나가 존재해버려. 위로 볼록하더라도 끝에 점이 하나 존재해.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해. 꼭지점. 알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뭐야 이거? 원점. 이때는 0,0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어디 페이지 어디에 대한 내용이면 140페이지 펴봐. 보여? 3번 내용 보이니? 3번 내용? 2번이랑 3번 내용이 다 이 내용이야. 알겠지? 그럼 방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x제곱이 있어. y는 x제곱. 개수가 똑같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개수 똑같아. 그럼 이건 지금 완벽하게 x축에 대해서도 접혀지거든? 무조건이야.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혹은 2고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무조건 x축에 대한 대칭일 거야. 맞니?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 평이동 알려줬지만 대칭이동도 배웠어. 대칭이동.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할게.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에다가 뭘 대입하라 했어?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했어. 이거 봐봐.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y는 x제곱 양변을 마이너스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요거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x축 대칭이동에 대한 거 무조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반대로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건 원래 자체가 y는 x에 대한 y축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볼게. y는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해봤자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맞아? 이거는 대칭으로 시켜봤자 완전히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거야 함수가. 알겠니?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은 이렇게 돼. 그다음 하나 더 할 게 뭐냐면 y는 x제곱이 있어.
y는 2x제곱은 어떻게 그려질까 궁금한 거야. y는 2x제곱. y는 2x제곱. 자, 0,0 지나 1,2 지나지. 얘는 아까 1,1이었어. 요거는 1,2를 지나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1. 요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지나겠지. 맞아? 그 점들을 다 이어봤더니 이렇게 안쪽으로 그려져. y는 2x제곱을 그릴 때 안쪽으로 그려져. 이해되니? y는 2분의 1의 x제곱 볼게. 1 대입해봐. 여기는 1,1이었어. 1 대입했더니 1,2분의 1을 지나. 1,2분의 1. 2,1 이렇게 지나겠지. 2,2.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져. 보여? 2분의 1 x제곱은 요거고 x제곱은 가운데고 2x제곱은 이렇게 돼. 봤더니 a의 절대값이 a 값이 커졌어. 이 개수 있지? 여기는 이 개수. a 값이 커졌더니 안쪽으로 좁아졌어.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이차함수의 이런 좌우 폭이라 그러지. 폭이 좁아진다.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a의 절대값이야. 예를 들면 요게 x제곱이면 요게 마이너스 2x제곱. 아니면 더 좁게 그려지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뭐 구분해서 진짜면 뭐 하나가 없어졌네.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다? 요거는 a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형태가 더 넓게 폭이 넓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a값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야. 0보다 크면 아래로 몰록하게 그려져. 두 번째 a가 음수면 위로 몰록하게 그려지고,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축의방정식이라는 거 기준으로 항상 좌우 대칭이고 대칭성을 가져. 알겠니? 듣고 있지? 듣고 있지? 그 다음 꼭지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진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야.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요거 평행이동 시킬 거야. 평행이동을 시켜서 다음 형태를 배울 겁니다.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첫 번째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y에다가 y-q를 대입해. 그러면 y-q는 ax제곱이 되고 이 마이너스 q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냐?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돼?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형태가 돼. 여기 있는 걸 다른 방법으로 또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그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x에다 x-p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어.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a의 x-p의 제곱의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을 시켰다 한들 여기 가지고 있는 요게 크게 변할까? 변하지 않겠지? 폭이 변할까? 안 변할 거야. 아니, 다만 뭐가 변하겠어? 뭐 축의방정식이나 꼭지점 같은 건 변할 거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걸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위로 볼록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뭐가 변해? 꼭지점이 변하지. 꼭지점. 맞아? 그럼 축의방정식은 완전 일정한 거야. 축의방정식은 x는 0이 돼. 축의방정식은 일정하고 이때는 꼭지점이 변했어. 꼭지점이 변한 형태야. 꼭지점이 이동해. 알겠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폭 일정할 거야. 왜 아래 볼록도 일정할 거고. 왜?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시키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가 p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 폭은 일정하면서. 맞지? 이때는 뭐가 변했어? 이때는 축의 방정식이 변했지. 축의 방정식이 x는 p로 변한 거야. 이동한 거야.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이동했다. 축의 방정식 이동했고 그 다음 꼭지점 또한 뭐가 돼? 꼭지점이 이때 p, 0 이때 꼭지점은 뭐 0, q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때는 꼭지점도 이동해. 이해되니? 기본적인 이 형태 틀에서 그냥 평행이동 시킨 형태다.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141페이지 4번, 5번에 대한 내용이야. 그냥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기본적인 이 기본형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그냥 둘 다 평행이동시키는 그런 형태. 이것도 한 번 더 평행이동 한 번 더 시키면 그러니까 x축으로도 p, y축으로도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 형태가 뭐가 되겠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지?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주면 너무 좋겠지만 뭐라 할 거냐면 전개할 거야.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형태가 돼.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하면 이 형태가 되면서 이런 거 우리가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주어져. 그래서 이차함수는 보통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그래프 해석이 너무 쉬워서 일반형으로 주어진 다음에 그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알겠지? 알겠니? 그리고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도 축의 방정식이 뭐인지 알아야 되고 일반형으로 주었을 때도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표준형은 원래 y는 ax제곱 형태의 요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평행이동 시킨 그런 형태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은 뭐가 되겠니? 꼭지점 x축 방향으로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원점에서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이 좌표는 p, q가 돼. 그래서 그 형태를 봤더니 p, q인데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제부터 너네가 알아야 될 게 꼭지점이 만약에 2,1이래. 그럼 그 형태를 어떻게 바로 식을 세우면 되냐면 y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1. 이 표준형의 형태를 보면서 이 꼭지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0이 되는 x값 p, 그냥 그 뒤에 있는 q값이 꼭지점의 y좌표가 돼. 알겠니? 그래서 꼭지점이 2,1이다. 그러면 a 곱하기 x-2의 제곱, 이거 2 여기다 대입하면 0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이 꼭점의 y좌표는 여기다 그냥 더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준형으로 주었을 때 꼭지점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꼭지점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첫 번째 능력은 그겁니다. 꼭지점. 그래서 표준형은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축의 방정식. 친구야 이거 축의 방정식 뭐 나오니? P. 그래서 축의 방정식 표준형일 때는 그냥 요게 0이 되는 x값 P지? 그래서 x는 P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표준형은 꼭지점도 구하기 쉽고 축의 방정식도 구하기 쉬워. 그래서 이렇게 주겠니 너네 문제? 절대 이렇게 안 줘. 알겠지? 왜? 그래프 해석하기 너무 쉽거든. 꼭지점도 주어지고 축의 방정식도 주어져. 그럼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쉽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전개를 그냥 해버려가지고 일반형으로 주어질 거야 이제부터.
알겠지? 그 일반형 형태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전개만 한 거야. 우리 전개 거꾸로 해야 돼. 전개 거꾸로 해가지고 요 형태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그냥 봐. 이거 y는 표준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걸 뭐라 그러니?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윤선아, 졸려? 넌 지금 집중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해. 경고야. 알겠지? 너 잘해? 좋아? 집중해.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는 첫 번째 a로 묶어. 그럼 x제곱 플러스 뭘 곱하면 bx가 돼? a분의 bx에다가 a를 곱하면 bx가 되겠지? 맞니?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을 묶이려면 요거 x 앞에 있는 개수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를 제곱한 게 그 뒤에 필요하지. 맞니? 그럼 뭐가 필요해? a분의 b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그럼 2a분의 b. 그거의 전체 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그 뒤에 있는 c는 그냥 써. 알겠지? 그러면 y는 요거 완전 제곱 여기까지 묶이지. 여기까지 완전 제곱 묶여. 어떻게 묶이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값은 안 쓰였으니까 이거 곱해서 나올 거야. 곱해서 나오면 a 하나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뭐 플러스 c 나와.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형태를 봤더니 요거 봐봐. 아까 얘기했어.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여기는 이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x값이 축이라 그랬지. 맞아? 요거 봐봐. 요게 0이 되는 x값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맞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 이제부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을 한 번에 알고 싶으면 어떻게 외우면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워버리면 돼. 연습 몇 개 해볼게.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이거 일반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이거 4에서 x는 2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가지고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내가 왜 축의 방정식을 계속 강조하냐면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을 왜 강조하냐면 2차 함수는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뭘 갖는다? 대칭성을 가져. 어딜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항상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축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알겠니? 축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그 축의 방정식을 요 그래프에 대입하면 꼭지점에 y좌표도 나와 원래.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지금 요거 꼭지점 구해볼게. 꼭지점 구해볼게. 축의 방정식이 x는 2야. 뭐 하면 된다고? 요거 x는 2. 축의 방정식이 x는 2니까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y값 나오지. 맞지? 맞아? 이해됐어? 그거 대입하면 그냥 뭐야 그게? y좌표가 되는 거라고. 꼭지점에 y좌표가 되는 거라고. 이거 대입해볼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 그럼 이거 마이너스 7 나오니? y값 7 나와. 그래서 요거의 꼭지점은 뭐가 되냐면 2,7이 된다고. 이해됐어? 꼭지점의 y좌표는 그냥 축의 방정식 그 p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냥 q 나와버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매번 바꿔가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축의 방정식 띡 요런 걸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해서 꼭지점의 y좌표까지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꼭지점 구했잖아. 실제로 y는 최우창계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x-2의 제곱 플러스 7이라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요 형태는 내가 축의 방정식이 요게 나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거야. 근데 매번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려면 조금만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이 쓰는 방법 해줄게.
아까 봤더니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 x값이 축의 방정식이지. 맞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본인이 좀 더 보기 편하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축방을 구해도 돼. 예제로 한번 몇 개 볼게. 무슨 말이냐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어. 그럼 축의 방정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b해도 돼.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해도 돼. 예를 들면 y는 최고차에서 마이너스로 묶을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완전 제곱 만들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서 이게 뭘로 묶여?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이지. 맞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익숙하다면 그냥 여기 있는 그 x제곱 마이너스 2x를 보자마자 축방 x는 1이네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최고차항 계수를 묶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와. x제곱 플러스 6x. 그럼 축방 뭐란 소리야? x는 마이너스 3.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형태니까. 알겠어? 근데 아직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완전 제곱의 형태가 아직 눈에 안 익을 수도 있어.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눈에 익거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냥 축방이 돼버린다. 알겠어? 여기 있는 이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것보다 최고차항 계수를 묶어서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되니? 예를 들면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8 2x답게 2x 플러스 7 축방 구하래. 분수 불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y는 최고차항 계수를 묶고 4분의 1 그럼 x제곱 몇을 곱하면 2가 나오겠니? 8이겠지? 맞아? 그럼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4 축방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혹은 x제곱 플러스 8x라고 보이는 순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뭘로 묶여? x 플러스 4의 제곱 묶여서 축방 x는 마이너스 4네 이렇게 알면 된다고. 알겠지? 내가 지금 축의 방정식만 엄청 설명했다. 제일 중요해. 축의 방정식 가지고 계속 풀 거야. 꼭지점도 축의 방정식 가지고 구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형이고 바꾸는 거 설명 좀 했고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이거 끝났네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이게 P를 토하면서 설명한 이유는 너네 지금 최근에 내가 추천했잖아. 뭐 특강 들었어? 이차함수강. 지미도 이차함수강 들었지? 듣다 말하고. 근데 내가 왜 이차함수강을 추천했냐면 너는 진짜 앞으로 수학 1등급 받으려면 이제 시작이야. 요거 잘해야 돼.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지?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게 지금 방정식 2차 방식 배운 다음에 뭐 배웠어? 2차 함수 배웠어. 방정식은 아까 처음에 도입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 특강 들어봐서 알 거야. 우리 종우 무라더님께서도 방정식은 뭐라고 배웠어? 함수 두 개 연립한 거라고 막 설명했을 거야. 당연히. 맞지? 연립 방정식 해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갑자기 부등식 나중에 공통수학 원하면서 배울 건데 이 부등식도 실제로 함수 두 개 연립한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앞으로 2차 부등식 어렵겠지. 1차 부등식도 어려웠는데 실제로 어려워. 근데 내가 방금 말한 거 있지? 이 함수라는 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그 함수 두 개를 연립하면서 부등식 풀고 방정식 풀면 이제부터 수학은 쉬워져. 진짜야. 내 말 믿어봐.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 내가 설명할 때 지금 엄청 열심히 한 이거야.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그냥 중등 수학이니까 그냥 외워버리면 돼. 꼭지점 나오고 뭐 기본형이고 뭐 평행이동 시킵니다. 뭐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방의 형태 x는 p. 뭐 표준형에서는 x는 p입니다. 표준형은 기본형을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뭐 이거를 전개한 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이런 거 외워서 풀면 되는데 기본적인 요거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방금 처음에 도입부로 얘기했던 거 있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학이 쉬워져. 뭐 하는 거야 너는? 뭐 말하고 있어? 뻥뻥뻥 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지?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있는 요거를 전개하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인수분해할 거야.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잖아. 2차 함수가.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 y는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 맞지? 인수분해가 될 때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 y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인수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우리가 2차 함수의 인수분해형이라고 해. 인수분해형. 내가 이것까지 왜 하냐면 인수분해 아까 내가 얘기했어. 요거랑 y는 0이랑 한번 연립 한번 해볼게. 연립해볼게. 이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 만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고 했지? 맞아? 요거 실제 요거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 이거 연립 한번 해보면 어떤 형태 나오냐면 a의 x-알파는 곱하기 x-베타는 0 돼버려.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지. 요거의 근 뭐야? 알파랑 베타잖아. 맞아? 아까 방금 얘기했어. 요게 의미하는 건 뭐다? 요게 의미하는 건 x축이다. 그리고 여기는 요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대. 그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의 근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형이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건 뭐야? 축방. 이 인수분해형이 주어졌을 때도 축의 방정식은 바로 구할 수 있어. 바로. 아까 얘기했어.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겠네. 맞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떤 점이라고 해? 여기는 알파 콤마 0이고 여기는 베타 콤마 0이야. x축 위에 있는 놈이니까. 맞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중점이라고 하지. 맞아? 그러면 물어볼게. 민건아, 중점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 그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0 2개 더해서 2로 나눠. 이렇게 나와. 중점의 좌표를 그냥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뭐라는 소리야? 요거라는 소리야. 그래서 인수분해형이 주어지면 이거를 막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중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요거도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지? 문제 안 풀고 개념 설명만 거의 1시간 했거든? 지루하지? 네. 나도 지루해, 이 가르치면. 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나 다 아는 내용인데 뭘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누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구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처음부터까지 대응을 한 거야. 어디서 이상한 소리. 그래서 전반적인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방금 이 설명한 내용은 140페이지, 141페이지 설명 다 한 거야. 알겠지? 그 넘겨봐봐. 142페이지에 보여?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일단은 쉬었다가 안 되니까 55분까지 쉬어. 영상 아직 안 끝났어. 144페이지 펴봐. 천천히 얘기할게. 집중해서 봐봐. 1번 봐봐. 1번.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을 골라달래. 최고창의 개수가 2차면 2차 함수지. 맞아?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 사라지니까 2차 함수가 아닐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플러스 x제곱이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3 되네. 2분의 3 x제곱이니까 2차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식을 한번 세워보고 2차 함수인지 아닌지 찾아주면 돼. 알겠지? 나머지 다 괜찮은데 4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요 그래프가 a, 마이너스 6a를 지난대. 그럼 x에다가 a,
y에다가 마이너스 6a를 대입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란 소리야. a에 관한. 이해됐니? 됐어?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입해서 a 값 b 값 구해주면 돼. 알겠니? 나머지 다 괜찮고 7번도 마찬가지지. f-1은 6이란 소리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6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없는데 10번 정도?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지울게. 그냥 편안하게 봐. 알겠지? 집중해야 된다 얘들아. 집 가서 풀라고 하면 안 풀릴 수도 있어. 부함수 fx, gx에 대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래. 그때 뭐가 주어졌냐면 gk는 5고 k 값 구해달라고 하는데 f x 플러스 1이 gx래. 맞아? 그러면 여기 x에다가 k를 대입해봐. 그럼 뭐가 돼? gk는 f k 플러스 1이지. 맞아? 그럼 gk가 5라고 했으니까 fk 플러스 1이 5라는 소리야. 이게 뭘 의미하냐? x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y 값은 5 나온다는 소리야. x에다가 y에다가 5 대입하면 k가 나 2차 방정식이지? 맞아? 그래서 k가 나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y는 ax제곱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 자,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이니까 1번 틀렸지? 맞니? 그 다음 a 값이 양수면 y 값의 범위는 y는 0보다 크나 같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y는 ax 제곱이고 문제에서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어. 자, 함수 y 값은 무슨 값이라고 배웠니? y 함수 y는 이게 y라고 치면 x 값 만약에 1 넣어봐. 1 넣으면 1, 마 3, 5 해가지고 y 값 3 이렇게 나오잖아. 이 y 나오는 특정한 x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 우리가 뭘로 배웠어? 함수 값이라고 배웠지. 맞아? 근데 아래로 볼록일 때 함수를 한번 봐봐. y 값이 음수가 나와 지금? 안 나오지? 맞아? y 값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y 값이야. 함수 값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y 값이라고. 맞아?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 함수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맞지? 그럼 우리가 나오는 함수 값의 범위는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맞지? 그 다음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그 함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위로 볼록일 때 한번 볼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그럼 요때 함수 값은 뭐가 돼? 함수 값이 양수가 나오니? 안 나오지. 요때는 0 포함해서 0보다 작은 값밖에 안 나와. 요때 함수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11번에 2번은 맞죠? a가 0보다 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함수 값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다. 0보다 큰 수랑 0도 나오니까. 다 이해됐어? 우진이 이해됐니? 아, 배고프다. 그 다음 3번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대 이런 경우거든. 그때 x는 0보다 작은 경우 x는 0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야. 여기 이 부분 여기가 x는 0보다 작은 경우 여기가 x는 0이잖아.
y축 기준으로 왼쪽이 x는 0보다 작은 부분이지. 그때는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한대. x값 증가했어. 그때 y값 뭐야? 증가하지?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니? 알겠어?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제곱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했고 4번 틀렸네. 그 다음 a 값이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고 4, 마이너스 4를 지나니 대입하면 되지? 대입해서 맞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좌표 평면에서 어떠한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뭐 2,1을 지난다라고 한다면 그걸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니까. 알겠니? 함수에서는 항상 어떠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알겠니? 넘어가서 재밌어. 자, 12번. 저 개수만 주어졌어.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내용이야? 최고창의 개수의 맞아. A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런 내용이야. 1번.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건 양수인 거지? 니은과 미음과 비읍이네. 1번 틀렸고. 각 그래프는 모두 y축의 대칭이래. 기본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y축의 대칭이라고 했지? 맞아? 기본형은 추계방정식의 x는 0, 표준형은 추계방정식의 x는 p. 맞아? 그리고 일반형은 추계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p. 그 다음 인수분의 형은 추계방정식의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다음 시간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기본형의 축방 이렇게 물어보면 너가 x는 0 이렇게 바로 대답해야 돼. 만약에 10 대답하는데 5초가 넘는다.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뒤통수를 부리지 않고 당수를 치겠습니다. 꿀밤 한 대 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꿀밤까지는 뭐 고소에 대한 사실상 꿀밤 한 대 때렸다고 갑자기 날 고소해. 그거 좀 웃기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해봐보라. 자, 그래서 기억 3번, 12번에 3번 기억 니은의 그래프의 폭은 서로 같니? 최고창의 개수, 즉 A의 절대값이 같아야 폭이 같은 거야. 알겠어? 예를 들면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은 폭이 같아. 알겠니? 그 다음 x축에 대한 서로 대칭인 거는 두 쌍이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2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혹은 2분의 1x제곱과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맞아? 그 개수만 다르면 x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어. 그 다음 폭이 가장 넓으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절대값이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y는 100x제곱이 있다. 겁나 좁게 그려질 거야. 1,100을 지나고 2,400을 지나고 막 이러니까. 알겠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쭉쭉쭉쭉 풀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다음부터 좀 괜찮으니까 어디까지 좀 풀만하냐면 지금 12번부터 한 22번까지 한 풀어. 12번부터 22번까지 지금 당장 어차피 숙제 나갈 거야. 해봐. 빨리. 안 되면 질문해야 돼. 알겠지? 최악이야? 아니, 너무 좋아요. 안 되면 질문해야 돼. 12번부터 22번까지 풀어봐. 자, 21번. 21번 봅시다. 샤갈. 오. 완전 MG. 샤갈 욕 맞지? 그거 아니에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워 갈비. 그럼 나 수업 때 쓴다 샤갈.
수업 때 그런데 샤워를 샤워를 해. 기지개. 아이 샤달 아이 샤달 조용히 안 해? 아이 샤달 자 21번 0,8을 지났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게 뭐가 되겠니? y값 일정하네. 뭘로 일정해? 여기가 0,8이래 이거겠지. 근데 여기 있는 게 y는 2x제곱 여기 있는 게 y는 ax제곱인가? a값을 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뭐가 주어졌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대. 아 장난 아니건. y에다 8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8은 2x제곱 x값은 몇 나오니? 2 나오니? 요 x값이 2랍니다. 요 x값은 몇이겠어? 4. 여기 좌표는 4,8 대입하면 되겠지? 이런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얘도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자 천천히 그냥 보는 거야. 천천히 그래프 해석하면서 가는 거야 쌤이랑. 알겠지? 따라오면 돼. 안 돼요. 다녀오세요. 쉬는 시간이 안 가고 왜? 자 23번 꼭지점 좌표가 뭐야 지금? 0, 마이너스 5지 맞아?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0 미안하다 마이너스 5,0이라는 건 y는 최고차항 계수가 6, 마이너스 6이래. 그럼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5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소리잖아. 맞니? 맞지? 너무 쉽잖아. y는 마이너스 6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p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p가 플러스 5니까 알겠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24번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을 이거를 x축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시켰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평이동시킨 건 x에다가 뭘 대입하라고? x-5를 대입하라고. 알겠니?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5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어디를 지나는데? 1,k를 지난답니다. 대입하면 끝. 이런 문제야. 알겠지? 그럼 25번. 지금 아래로 블록인 위에 x축 위를 바라봐봐. 누구한테 될까? CU. 최고차항 계수가 1이네. 맞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럼 축은 x는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돼. 그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 색칠된 부분은 최고차항 계수 1보다 커 작어. x축 위쪽만 바라봤을 때 커 작어. 폭이 더 넓어지잖아. 1보다 작겠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려준다 소리야. 알겠어? 위로 블록인 거 우진 한번 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거보다 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이 작아야 되는 거야. 절대값이.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라는 거고. 26번 봐봐. 지금 평행이동을 시켰어. 여기 있는 걸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봐봐. 꼭지점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거지. 맞아? 그러면 요거랑 평행한 거 쭉 그었을 때 요 길이나 같을까 다를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 점을 여기로 평행이동 시킨 거고
이 점을 여기로 평이동시킨 거야. 맞잖아. 혹은 이 점을 여기로 평이동시킨 거고. 맞아? x축과 편하게 그은 요러한 선분들은 길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똑같이 평이동시킨 거니까. 맞아?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꼭지점만 평이동시킨 거랑 같아. 꼭지점이 앞에 있는 건 꼭지점이 뭐가 돼, 윤상아? 26번에 앞에 있는 거 꼭지점 뭐야? 마이너스 1,0. 뒤에 있는 건 민거나 1콤가요? 네? 이러니까 내가 욕을 하지. 26번 보고 있잖아. 15뭐야? 그치 4,0. 그럼 마이너스 1,0에서 4,0으로 가는 거 x축 방향을 얼마큼 평이동시킨 거야? 5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그럼 길이는 몇이야? 5라는 소리야. 알겠지? 집중 안 하니 민건아. 나머지는 괜찮아. 31번 봐봐. 31번 빨리빨리 할게. y는 3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인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범위 해달래. 이거 x축 y축 제대로 그릴 필요 없어. 아래로 블록입니다. 축 어디야 지금? 우진스 축 어디야? 어디요? 요거 3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축 어디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러면 문제에서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해야 되는데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건 여기 오른쪽이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지? 맞아? 그 다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잖아. 이거는 맞아? 이 범위는 어디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지? 맞잖아. x가 마이너스 2야. 왼쪽은 x값이 작아지잖아. 왜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x값 작아지잖아. 맞아? 축이 x는 마이너스 2인데 그 기준으로 오른쪽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고 왼쪽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인데 x값 증가할 때 x값이 점점 커져. y값도 커지잖아. 맞아? 이때는 x값 증가할 때 y값 점점 작아져. 아래 내려오니까. 맞니? 그래서 결국에 뭔가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범위 뭐 감소하는 범위 구하고 싶으면 축만 찾으면 돼. 알겠지? 축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찾으면 되는 문제야. 알겠지? 넘어가서 나머지는 표준형에 대한 내용 다 풀만 할 거야. 그리고 좀 풀는 시간 줘야겠다. 그 다음 APQ 부호 나오는데 표준형은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야. 이때 a랑 p랑 P랑 Q의 부호를 알아달래. 이 P랑 Q는 뭐야? 꼭지점이지. 맞아? 꼭지점의 위치 가지고 P값, Q값, 부호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좌표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여기 있으면서 위로 볼록이래 이렇게. 맞아? 그럼 A값은 아래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일 거고 꼭지점 P, Q인데 2사분면에 있네. X값은 음수니까 P값은 음수. 됐어? P, Q에서 Q는 Y좌표야. Y좌표는 X축 위에 있네. 그러면 Q값은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위치 가지고 P값, Q값, 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꼭지점의 위치 가지고 P값과 Q값의 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42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잘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뭐라고? P, Q라고. 맞잖아. 맞지? 그러면 한 명씩 물어봐야겠다. 기용아, 첫 번째 A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꽤나 치네. 하늘아, P값은 양수야, 음수야? P값은 X좌표야. P값은 X좌표인데 Y축이 오른쪽에서 여기 1, 2, 3 이렇게 나가잖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고? 음수지. 그러면 한 명씩 물어봐야겠다. 기용아, 첫 번째 A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냐면 P값은 X좌표야 X좌표. 여기가 P야. 여기가 Q고. 알겠어? 그래프 그려보면 그럼 Y축 기준으로 여기다 1, 2, 3,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양수잖아. 됐어? 그 다음 윤상아 Q값은 음수니 양수니? 음수지? X축 기준으로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다. 그래서 A값, P값, Q값의 부호는 구하기 쉬워요. 넘어갔어. 알겠지? 이따가 연습시켜줄게.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그냥 숙제 내고 끝낼게. 그 다음 이차함수 7번은 일반형이야. 일반형에 대해서는 아까 뭐 하라고? 추계 방정식 구해서 꼭지점 구해서 구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추계 방정식 외우도 다 지워버렸네. 일반형은 여기다 써줄게. 지우지 않을게. 여기다 써줄게. 추계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알겠니? 근데 이거 뭐 너 뭘로 외웠다고? 네? 이거 뭐야? 추계 방정식 외웠던 방법 그때 나한테 알려줬잖아. 스케보건식은 뭐예요? 특강하면서. 그게 공식 아니에요? 그대이 야, 그네 공식이었어? 마이에비. 아닌데. 물론 마이에비. 아닌데 이거. 아 마이에 마이에비. 마이에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얘들아. 그드립을 갈기면서 마이에비로 외워라. 마이에비. 마이에비 괜찮네. 인간이야. 마이에비로 외워. 알려주시면 마이에비로 외워 알겠지? 마이에비. 마이에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이걸 아니 아이 조용히. 격격하잖아.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자, 지금 56번 봐봐. 56번, 154페이지에 56번 봐봐.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맞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걸 접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런 거 어떤 형태였어? 이런 형태였지. 맞아? X축 방향으로만 평이동 시킨 거야. 그 뒤에 상수항이 더해지면 안 돼. 이런 걸 뭐라 그래? 완전 제곱 형태라고 하지. 맞아? 그래서 함수가 완전 제곱 형태로 딱 되면은 X축과 평행해. 얘를 뭐 X축 꼭지점 X축 위에 점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뭘로 묶여?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서 1,0에서 접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1,0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뭔가 완전 제곱으로 딱 떨어진다. 그럼 X축 위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접한다라고도 하고. 알겠니? 그럼 56번은 완전 제곱식 찾으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 최우창 계속 묶어서 완전 제곱 형태 나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54번. 추계 방정식을 물어볼 겁니다. 민건아 54번. 추계 방정식 뭐 나와? 마이너스 1. 네. 맞아. 우리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54번은 아래로 굴러들면서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왜? y는 5x제곱 플러스 10x 어쩌고저쩌고 나가는데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5로 묶어봐. 그럼 x제곱 플러스 2x로 묶이지. 이거 뭐야? 완전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묶이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b 해도 돼. 알겠지? 이 상태에서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해야 된다. 아래로 블록이야. 최우상 계수 양수니까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면 이 부분이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찾는 거라. 알겠지? 그 다음 59번 한번 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얘들아. 많이 남았어? 자,
59번 빠르게 그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져서 이렇게 그었더니 이 점이 P, 이 점이 Q. 그때 선분 PQ가 5래 5. 요 길이가 5랍니다. 그때 PQ의 좌표를 각각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어. 요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 요 이차함수식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래. 자, 여기 X축이 한 요 정도 있네. 여기 X축이야. Y축은 한 요 정도 있네. 이렇게. 이거 Y축, 이거 X축이야. 그럼 여기는 X값 알아 몰라? 모르지. 맞아? 그럼 이제 이 좌표를 뭐라고 두고 풀면 돼? 보통 좌표평면의 미지수는 X랑 Y로 두지 않는다라고 했지. 맞아? A, B, C 혹은 뭐 P, Q, R 이렇게 두고 하면 돼. 이 좌표 모르니까 뭘로 둬? A라고 둬. 알겠어? 그럼 여기는 이 좌표는 뭐가 돼? A, 여기다 대입하면 Y 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1이란 소리지. 맞지? 요게 Y 값이잖아. Y 값은 어떻게 구해? X에다 A 대입한 거니까. 여기 이해됐니? 맞아? 똑같이 여기는 점 Q의 좌표는 똑같이 X 값이 A야. 그럼 A, 뭐가 돼? 요게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는 요 값이 뭐라는 소리야?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0이라는 소리지? 여기 Y 값이? 여기 있는 요 값이 뭐라는 소리야? Y 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맞아? 이 길이가 5라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5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길이가 요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2A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8A,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13이 길이 5 나옵니다 해서 A 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근데 여기서 A가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 5 넘기면 13-5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 인수분해가 될라나?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되네. 아, A값 하나 나온다. 완전 제곱이지?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서 A값은 2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값이 뭐라는 소리야? 여기 있는 이 X값이 2라는 소리야. A값이 2라는 소리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A값 2를 여기다 대입해서 P좌표, A값 2를 여기다 대입해서 Q좌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좌표가 우선이야. 알겠지? 그 다음 길이. 아직은 넓이 구하라는 말 없으니까. 알겠지? 그 다음 개념 설명할게.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머리가 터지겠지? 괜찮아? 자, 아까는 표준형에서 A값, P값, Q값의 부호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일반형에서의 A의 부호 첫 번째, 두 번째 C의 부호, 마지막 세 번째 B의 부호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알겠지? A의 부호는 너무 쉬워.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이렇게.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이제? 양수면 아래로 볼로, 음수면 위로 볼로. 헷갈리면 그려보면 돼. 좌표평면 위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나 Y는 X제곱 같은 거. 알겠어? 집중해. 네. 그 다음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 왜냐면 만약에 Y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다 쳐볼게. 이 값이 뭐야 결국에?
x에다 0 대입한 y축과의 교점의 y좌표지. 여기 x에다 0 대입해봐. 0, 0 대입하면 y값 뭐 나와? c 나오지. 맞아? c값은 결국에는 y축과의 교점 가지고 구하는 거야. 맞지? 우진아, 만약 이렇게 그려줘. 이가 c값이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지. 그래서 이때는 뭘로 하냐? y 축과의 교점으로 구하시면 돼요. 교점으로 c의 부호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니? 왜? x에다 0 대입했더니 y 축과의 교점이 0,c야. 그래서 C좌표는 y축과의 교점이 y좌표이기 때문에 y축과의 교점이 어딘지 가지고 부호를 구하면 돼. 여기까지 쉽거든? 어려운 게 뭐냐? B의 부호야. B의 부호는 뭘로 할 거냐면 요걸로 할 거야. 어딨어? B의 부호는 축방으로 할 거야. 그래서 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B의 부호는 뭘로 구한다?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가지고 할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 이때 또 A의 부호를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예제로 한번 볼게. 이차 함수가 요렇게럼 그려져. 요렇게럼. 맞아? 그럼 봐봐. A값 뭐야? A값. 시험 A값 뭐야? 음수. 축의 방정식 뭐라고? 마이의 B.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이의 B야. 그러면 A가 음수래. 그래 음수 양수 돼버리지. 맞아? 근데 이게 축의 방정식이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네? 맞지? 축의 방정식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이 값 자체가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맞지? 축의 방정식 위치가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맞지? 축의 방정식의 위치 가지고 b값의 부호를 구하는 거야. 여기 음수 나와야 돼. A 음수래. 이거 플러스 되지.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요렇게럼 그려진대.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때 a 값은 뭐야? 양수지? 맞아? a 값 양수야. 그럼 요거 양수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축의 방정식이 시우야 양수야 음수야? 위치가 y축 기준 오른쪽에 있어. 양수지. 이거 축의 방정식이 양수 나와야 돼. 이거 0보다 커야 돼. a는 양수야. 그럼 b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여기 마이너스 b거든. 마이너스 b거든. 이거 양수야. 여기도 양수 돼야 되니까.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a 값, b 값 부호는 구하는 게 a 값, c 값 부호는 구하는 게 쉬워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c 값은 y축과의 교점의 위치 가지고 구하는 거고, 축의 방정식 위치 가지고 b 값의 부호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데 잘 봐. 거의 다 했어 얘들아. 저거는 무슨 소리일까 궁금하네. 자, 봅시다. 이거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집 가서 잘 안 풀리면 제발 한 번 더 봐라. 조회수가 안 올라요 근데. 어? 얼마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유. 내가 뭐 조회수 막 1, 2 높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게 아니잖아. 어? 내가 왜 찍어주겠어. 내가 지금 하는 수업을 너네가 집중을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안 풀릴 때 개념 설명 한번 더 보라고 올려주는 거잖아. 어? 제발 좀. 자, 63번 한번 봅시다. 63번.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그럼 첫 번째 A 값, B 값, C 값을 뭐 무조건 알아야 돼. 첫 번째 민건아 A 양수야 함수야? A 양수. 뭐 아래를 보러 뻔히 보여도 뭘 줘라. 두 번째 우진아 C 값의 뭐 양수야 함수야? 음수. 음수지. C 값의 부호는 요걸로 따지는 거지 얘들아. 아니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추계방정식 가지고 할 건데 추계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랬더니 이 추계방정식이 음수지. 맞아?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나오려면 a랑 b랑 부호는 같을 수밖에 없어. 풀풀이던가 마마던가. 맞지? 그래야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b 값의 부호는 세 번째 a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개 구하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기억은 a 양수, b 양수, c 음수.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아니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기억은 고르면 안 되고. 두 번째 뭐가 주어지냐면 1번 두 번째 니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거 어떻게 구해? 기웅아 이거 어떻게 구하니?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한 그때 y 값이지. 맞아? 그러면 이 y 값은 함수 값이잖아.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네? 기웅아 그럼 양수야 음수야? 양수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디귿 봐봐. 시우야 디귿은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야? 디귿은 x에다 뭘 대입하는 거야? 디귿 a-b 플러스 c래. x에다 뭐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이건 a고 이건 마이너스 b고 이건 c잖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시우? x축 아래에 있네. 양수야 음수야? 요때 이 함수값이 y는 a-b 플러스 c잖아. 양수야 음수야 x축 아래에 있잖아. 음수다. 이렇게. 그 다음 리을이 좀 어려울 수 있어. 리을은 뭘 대입하는 걸까? 리을 뭘 대입하는 걸까? 마이너스 2. 좀 치는데? 우지니스 좋아요. 우지니스 좋아. 그래서 A, B, C에 대한 모든 것을 부호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도 했어. 그래서 딱 진짜 68번만 딱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힘들어 얘들아. 나도 다리가 아파. 아이 샤갈. 힘들다 힘들어. 8번 나올까요? 어? 8번 나올까요? 아니 시간 남으니까 좀 아, 시간 많이 남았어. 네? 배우비가 부지런해. 자, 요 그래프를 이 그래프는 뭘? 와인 시끄러 누구야? 요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꼭지점 가지고 하는 거. 꼭지점이 지금 2,5지. 맞아? 요만큼 평행 이동하면 꼭지점이 뭘로 바뀌어? 2 플러스 p,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더하면 되잖아. 뭐야? 5 플러스 q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 y에다가 뭐 대입해? y 마이너스 q. x에다 뭐 대입해? x 마이너스 p. 여기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p 대입한 거야. 그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줘야겠지? 이해됐니? 그다음 플러스 5래. 정리하면 y는 a에 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에 제곱 써야 된다. 플러스 q 플러스 5가 된다. 요거랑 똑같아야 돼. a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값은 3, q 플러스 5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에서 평행이동을 한 번 더 시켰을 때는 그냥 그 x에다가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 x에다 x 마이너스 2 대입해. 여기는 이 x에다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된다고 그냥. 알겠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싶다 그럼 x에다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칭이동도 158페이지에 78번 봐봐. 선생님 숙제가 82번까지야. 대칭이동 78번.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하라 했어. 알겠니?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해서 좌변을 y로 정리하면 끝이야. 알겠지? x축에 대한 대칭이동 했고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지금 가기 전에 아까 요 구호 있지? 구호만 연습해보자. 60, 61, 62번 풀어보자. 60, 61, 62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